인사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누구신가요? 네, 전환팀장 이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계속 나오고 있는 협동사무처장 신진영입니다. 예산 분석한 거 얘기 계속 드리는데 이번에 저희가 기후위기 예산에 대해서 처음으로 분석을 해보았어요. 네. 팀장님 좀 어떠셨나요? 다들 앞에 분들이 눈이 이렇게 나올 뻔했다 하시는데 어떠셨어요? 네, 뭐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 기후 예산이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분야별로 기후 예산들이 다 곳곳에 숨어 있고 들어가 있어서 맞아요. 찾아서 분석하는데 좀 어려웠고, 그래도 인천시가 좀 긍정적으로 이제 성평등 인지 예산 같은 것처럼 이제 탄소 인지 예산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탄소 인지 예산제가 시작됐고 시범 사업을 했군요. 몇 개 안 그럼 잘했네요. 잘한 겁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시범 사업을 해서 이제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요만큼 투여하면 이런 이유로 탄소가 요만큼 감축돼가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년에는 1억 이상 되는 것 중에 한 40개 사업을 시범 사업을 했고, 근데 이제 사업이 워낙 많은데 이제 40개 정도 있고, 원래 계획은 24년 예산에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게 계획이었어요. 네, 23년에 시범했고. 근데요? 근데 반영이 안 됐죠. 아, 그렇군요. 그런 건 좀 아쉬운 상황이고, 그게 반영됐으면 예산을 분석하는데 훨씬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좀 분석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분야별로 좀 숨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좀 쉽지 않았고, 실제 이게 얼마나 감축되느냐도 계산하기 좀 어려웠던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 흩어져 있는 거를 찾아보시는 게 좀 힘드셨고 고생하셨네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분석하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근데 이제 뭐 앞에 예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국가 예산이랑 시랑 이제 매칭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기후 예산도 좀 비슷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NDC를 예산도 깎았고 일단 목표를 수정했어요. 목표를 기후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이제 유엔에 제출했던 NDC 목표 40%는 유지하되 산업 부분 줄이고 재생에너지 부분 줄이고 원전을 이만큼 늘리는. 그러니까요. 네, 이 목표대로 예산들도 지금 그렇게 분배가 되고 있어서 실제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이 목표대로 늘지 않고 예산들이 줄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얼마 전에 이제 COP 회의 가서는 재생에너지 3배 늘릴게 이런 것도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도 그러니까 말로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제 예산은 줄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이라고, 이거는 이제 기초지방자치가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서 재생에너지 뭐 주로 이제 태양광인데 태양광을 이렇게 늘릴 거야. 우리 지원해줘라고 신청하면 이제 그걸 중앙에서 선정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기초지방자치에서는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인데 실제 이 예산이 421억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도 42% 줄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생에너지 예산이 좀 줄다 보니까 시도 좀 따라가는 경향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또 뭐 기존에 얼마간에 걸쳐서 방향을 잡아놨는 이게 기후위기 시대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좀 잘 모르겠는 예산 편성인 것 같은데요. 인천시 상황은 좀 어떤 거예요? 인천시가 어쨌건 계획은 정말 잘 발표하고 있거든요. 다른 도에보다 앞서서 계획들은 잘 발표하고 있는데 또 20일에 예산 분석하면서 이제 11월 20일에 인천시가 2045년 탄소 중립 로드맵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어요. 이것도 좀 빠르게 발표한 편인데 다른 시도에 비하면, 근데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는 18년 대비해서 한 33% 정도 줄이겠다. 그리고 45년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달성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좀 제시했거든요. 목표로만 보면 칭찬할 만합니다. 일단 칭찬할 건 하고. 근데 잘 살펴보니 실제로 그게 근데 이렇게 단계별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로드맵에 분야가 다 나와 있어요. 발전, 수송, 뭐 건물, 산업 이런 데서 요만큼씩 줄이면 30년에 요만큼 줄 거야. 그리고 45년에는 중립이 가능해. 이런 로드맵이기 때문에 목표들이 쭉 반영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면서 그럼 이게 2024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실제로 이게 이 차근차근 해 나가려나? 로드맵대로 가려나라고 하는 걸 찾아봤는데
역시나 계획만 있었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로 보입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좀 보면 저희가 가장 이제 손쉽게 체감할 수 있는 거 이제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이 23년에는 4억 3천이었어요. 네. 근데 24년 예산에는 2억으로 절반도 넘게 줄었네요. 53% 54% 정도 줄었고 네. 또 계획에서 보면 이제 요즘 TV 광고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전옥스 친환경 보일러라고 맞아요. 그거 지원해 주거든요. 맞아요. 지원해 주는데 로드맵상에는 이거 우리 매년 7,000대씩 늘릴 거야. 7,000대 이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7,000대 이상 늘릴 거야라고 했는데 2024년 예산에는 우리 1,400대 줄일게. 1,400대 늘릴게. 1,400대 지원할게. 이렇게 좀 잡혀 있어요. 그리고 시가 이 어쨌건 기후 줄이는데 지금 막 되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소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 자동차 차량을 바꾸는데 예산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2,560억이거든요. 기후 쪽이나 환경 쪽에서도 굉장히 큰 예산인데 실제로 이 예산을 투입해서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는 게 몇 대나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예산은 2,500억인데 그러면은 몇 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실제로는 이제 15,000대 정도가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 예산이면. 네, 2,500억 정도면 15,000대 정도가 바뀌어요. 근데 로드맵으로 보면 이제 2030년까지 인천시의 친환경 차량을 30%까지 늘리겠다. 30%요. 네, 이게 목표고 45년에는 95%까지 늘리겠다가 목표예요. 네. 근데 퍼센트로 하니까 전체 인천시 차량이 몇 대인데요? 저도 찾아봤는데 처음 알았는데 173만 대 정도 되거든요. 173만 대요? 네, 전 등록돼 있는 인천시 등록돼 있는 30%면은 30% 계산해 보신 거죠? 계산 뭐 수학과 출신이시잖아요. 빨리 말해봐요. 몇 대예요? 네, 현재가 10% 정도 돼요. 친환경 차량 기율이 현재가 10% 정도 되고 뭐 약간 늘어서 이제 175만 대라고 기준으로 하면 51만 9천 대까지 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는 10%고 10%가 18만 2천 대 정도 돼서 그 차이를 앞으로 이제 30년까지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7년. 그렇죠. 남았는데 그러면 이 7년 동안 30%를 하려면 매년 7만 4천 대 정도가 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산 잡아놓은 거는 15,000대. 15,000대 정도니까 2,500억에 15,000대니까 7만 대로 늘려면 예산이 훨씬 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로드맵과 계획과 예산이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계획을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애써서 만들어놨는데 그 만든 계획대로 예산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결국은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예산이 잡혀야 실행을 하는 거니까 결국 계획이 거짓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말이 아니라 그게 예산으로 반영이 돼야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계획을 세우는 부분과 이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부분이 현재 이렇게 아주 다 일치되어 있지 않고 이제 그런 문제가 결국 로드맵과 예산의 불일치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단체에 뭐 열심히 계속 관심 갖고 뭐 투쟁하고 했던 그 영웅화력 유정호 시장도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 그건 좀 상황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앞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NDC 목표는 이제 30년에 40%의 탄소 감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천시는 30년까지 33.4% 정도예요. 그러니까 시가 이제 그건 더 늦는데 국가는 50년을 탄소 중립하겠다고 했고 시는 45년, 그것도 뒤는 빨라요. 그 이유가 영웅화력의 이제 발전 부분에 좀 숨어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이 이제 공약으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 2호기를 30년까지 조기 폐쇄하겠다는 게 공약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공약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예산에는 30년 조기 폐쇄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발전 부분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여되는데요. 실제 155조, 45년까지 155조 얼마나 큰 돈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155조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대부분 이제
민간 부분 영역이에요. 발전사들이 이제 이걸 무탄소 전원으로 바꾸는데 이제 대부분 투여되긴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가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30년까지 7년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이 투여돼서 실제 1, 2호기를 이제 바꾸려면 이제 폐쇄하려면 투여돼야 되는데 전혀 이제 영광력 관련된 예산은 0%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문제 제기면 니네 공약 안 지키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아니야 우리 산업부에 의견서 전달했어. 이게 끝이에요. 의견서 전달. 그러니까 전혀 이제 반영하겠다는 이 공약을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이제 예산에서 찾아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답답한 네. 상황. 그리고 또 작년에는 이제 올해죠. 아직 올해 영웅화력 이제 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연구 영역도 진행했어요. 네, 그것도 시비가 들어가서 연구 영역을 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전환으로 갈 수 있어라고 하는 시나리오들이 한 7개, 8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시는 그 연구 영역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해서 앞으로 이런 단계를 밟아갈 거야. 이제 내년에는 그 실행에 따른 예산이 또 편성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시비 들여서 연구 영역이 이제 무용지물이 되지 않고 실제로 이제 정의로운 전환도 7년이면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곧 이제 그러면 그 단계별로 준비해야 되는데 실제 이 실행 예산, 정의로운 전환 관련해서 실행 예산도 전혀 잡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좀 답답한 상황인데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으로 예산 분석 하셨는데 네네. 어떠셨는지 얘기 나누고 조금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 어떠셨어요? 네, 모든 예산이 다 중요하지만 기후 예산은 특히 저희가 지금 기후 위기 시대에 하루빨리 이제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인천시도 되게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청 가보시면 알겠지만 기후 시계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기후 시계가 몇 년 남았을 것 같으세요? 몇 년 남았죠? 5년하고 좀 더 남았거든요. 네. 이제 2028년, 9년 요쯤이면 1.5도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계속 줄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설치는 해놓고 30년까지 실제 가는 로드맵 안에서 예산들이 투여되지 않으면 정말 그 지금의 기후위기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유정복 시장이 이 로드맵 발표하면서 지금 당장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 입으로. 그랬죠. 실제로 지금 당장 할 수 있게 내년 예산에 빨리 반영을 좀 더 시키고 뭐 추경을 세운다거나 이제 이후에도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꼭 세워야 될 것 같고 인천시가 어쨌건 앞에서 칭찬했던 이 탄소인지 예산을 좀 더 빠르게 확대해야 실제 시민들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주는 거구나 그래서 목표에 이렇게 줄어가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서도 우리가 목표만큼 예산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야 이제 서로 그것들이 합쳐서 실제 탄소 중립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시가 좀 더 빠르게 이 탄소 중립인지 예산, 탄소인지 예산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탄소 중립 인지 예산제가 좀 확대 실시되면 저희 시민들도 어떻게 가겠다는지가 좀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확대 실시되길 바라고 또 앞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예산과 일치되는 로드맵 그러니까 로드맵에 맞게 로드맵이 맞으니까 거기에 예산이 잘 편성되기를 조금 바라보면서요. 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